꽤 많은 사회를 봐오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같이 지금 안절부절하기는 처음입니다. 저한테 이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11시 50분까지고 마지노선은 11시 55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토론이 사실 좋죠. 저희들 또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토론자분들이 토론한 내용을 다시 써머리하고 백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머리해 주시고 그 토론자분들께서 토론하시는 과정을 했다가 나중에 플로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우리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초 한 7분 정도 해서 이렇게 또 발표자분께 질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당겨서 7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토론 순서는 제 우측으로 해서 좌측으로 가는 순서로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토론의 궁극적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건 정책 수립을 하시는 제주도의 정책 결정 책임 최고 책임 부서의 자기신 강동원 실장님이 이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서를 그렇게 가고 마지막 발표자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훈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정훈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서귀포시의 의료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서귀포시 중증 의료체제 강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서귀포 시민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오늘 이제 토론의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서귀포시의 의료 인프라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서귀포시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이 도에서 이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우리 요양병원과 이제 치매 안심병동 같은 게 좀 부재가 돼 있어서 고령층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는 이제 서귀포시의 서귀포 의료원의 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과 이제 자원 불균형은 이 서귀포시의 의료 접근성 차이를 좀 심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이제 필수 중증 의료 문제는 인구 1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에서 분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이제 병상 수가 2.1병상에 비해서 제주시는 그나마 그 많이 좀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귀포시가 0.3병상에 좀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증인 이제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이제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뇌혈관 질환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주시나 타 지역으로 이제 이송되는 상황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도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수 진료 분야죠. 우리 소아과 분만 그리고 우리 소아과 이제 분만 서비스가 이제 제주시에 좀 편중이 돼 있어서 서귀포에 이제 분만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장기간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건강과 안전을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서귀포시 시민들이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개선되지 못하겠지만 실현이 가능한, 개선이 가능한 그런 이제 문제들부터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만약 모든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발굴이 돼서 공공의료의 중심인 서귀포 의료원이 기능이 좀 강화되는 어떤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이제 좀 해결점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필수 중증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 의료원의 경영난 이제 해소 문제가 먼저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 앞서 이제 발제해 주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의료 인력의 유출을 막고 어떻게 이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우리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가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 의료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희망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 서귀포에서 지역 완전형 어떤 의료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만약에 서귀포 의료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해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완전형 의료 체계가 좀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서귀포 의료원이 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다소 의견들은 있지만 많은 또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좀 시행해 나가려면 좀 필수 중증 의료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인력의 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비와 시설이 아무리 좀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의료 인력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수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좀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재 우리 의사와 이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 우리 말씀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좀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이를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인력의 이탈 방지나 장기 근속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인력의 처우와 복지가 좀 개선이 되어서 좀 인력들을 좀 서귀포시에 좀 유인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도와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 서귀포시의 어떤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역할을 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 시민들이 더 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필수 중증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서귀포시 의료원이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재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써버리들 하셨죠? 예. 나중에 토론할 때꼭좀 주제 발표자에 좋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진단하시고 상태 보시고 바램 얘기하시고 뭐 이런 내용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영수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수원입니다. 2년을 4년같이 일하다 보니 반가운 얼굴도 열려서 있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왜 의견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강동원 실장님의 그 답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빠르고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로 해서 이제 본회의가 마무리되는데요. 2주 동안의 도정질의와 교육행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도정질의와 교육행정질의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과 같이 나눈 이야기가 세 꼭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전체는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 제일 먼저가 이제 상급종합병원 제주도에 없는 국내 유일한 행정도에 없는 것이 문제 그거 자체가 우리 제주도민이 맡고 있는 어떤 차별인 것이고 더더욱이나 코로나 같은 또 이동에 제한이 걸렸을 때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을 우리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지사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가 국회에 책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 국내 최초로 민간협력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 강민 실장님 의료인력 부하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는 좀 저희들이 몇 차례 같이 했었던 이야기고 서귀포 의료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공공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사님이 훅 받으시더라고요. 이거 잘 고민 대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 공공의 협의체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구축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질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주도의 학교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이번에 질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병원 현장은 세 가지 가장 큰 중요한 구성이 제대로 됐느냐에 따라서 좋은 병원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의료 인력일 거고요. 그거를 뒷받침해서 가는 부분 시스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타의 장비들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서귀포 의료원의 의료 인력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아까 나백주 교수님 보시듯이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1년에 적정 정원에 맞게 좀 잘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1년이 지나고 나면 30%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병원의 의료 인력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하냐면 당연히 숙련된 의료 인력이 있어야 환자가 안전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인력이 나오려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도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중에 하나가 기숙사 같은 복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또 하나는 숙련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렇더라도 와봤는데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 아니면 내가 병원에 어떤 교육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병원 현장 안 갈 수도 있어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비는 이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방법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뽑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정부가 다행히 정원에 대한 좀 여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가 좀 고민해서 좀 인원 채용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서귀포 의료원이 굉장히 식사가 맛있어서 저도 와서 2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조리 실무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돼서 외주로 나가는 걸 알게 됐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 지역의 학교들이 전부 다 도내에서 나오는 좋은 재료들로 우리 아이들이 식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넓혀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 인력 노동자분들도 좋은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를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가 충분히 공공 의료에서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복지, 채용과 관련된 부분, 우리 환자분들과 환자분들 돌보는 인력들이 제주도에 좋은 건강한 농산물을 받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민은 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산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의학하고 나눠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저는 양현수 의원님은 2년을 4년간 지휘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의정부도 살짝 하셨습니다. 초반에 어쨌든 그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의 주요 내용들이 의료 분야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이게 사실 지역구도 그렇고 하신 일도 그렇고 또 이제 인력 쪽에 또 집중해서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인 대안들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우성 제주대학교 병원 진료보건의원님의 토론을 이어가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병원 진료보건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제주에 적응하면서 먼저 인식되는 첫 번째는 육지와 제주. 요즘은 뭐 육지거라는 표현 직접 듣지 않습니다. 육지거와 좀 듣다가 여기서 이제 육지를 다녀보고 이런 용어적인 어떤 개념을 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알게 되는 게 삼북 삼남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이름이 있지만 살자고 그렇게 삼북 삼남을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 제주도에 여행 왔을 때는 뭐 지금 많은 관광객분들도 그렇지만 1박 2일로 오더라도 곳곳을 다 다닐 만큼 제주도는 정말 좋은 한 지역이고 볼 거 많은 지역인데 조금 살다 보면 오늘 지금 병원에서 여기 그 환자부터 일단 50분 정도 걸려서 1시간 거리가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생활에 안주가 되면 전주가 되면 생활권 자체에서 단절되는 부분이 20년 전에 그 느낌이 사실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 주제가 서귀포시의 필수 준증 묘지계를 강화에 대한 토론이지만 앞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의료의 현실이 축소판으로 그래도 반영되는 공익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와 제주와의 어떤 단절 문제, 그럼 대부분 전국의 1%가 사는 곳이지만 정말 1%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육지와 단절된 제주의 어떤 문제가 있고 제주 내에서조차 삼북과 산남에서의 차이, 또 산남 대표적인 지금 서귀포 의료원에서 느낄 때 그런 의료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서귀포 의료원 중심으로 서귀포의 어떤 의료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야 되는 고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의료의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큰 틀에서의 고민이 좀 함께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필수 중증 응급 의료 체계인데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어떤 접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소아나 분만, 투석 같은 필수 의료 분야하고 흔히 중증 외상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중증 질환과 빨리 어떤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응급이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묶여 있지만 사실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동시에 접근을 하면 결국에 해결점이 답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런 작은 서귀포단이나 인구 10만, 20만이 되더라도 독립된 지역에는
모두 다 서울대병원 같은 병원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라는 거의 차이, 삼북 삼남의 차이, 각각의 다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결국에 지역 완결형의 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어떤 하나의 기관 단위만이 아니고 중심이 되는 기관 단위의 어떤 체계도 필요하지만 필수나 중증이라는 것처럼 질환에 따라서는 좀 다른 형태의 단위로라도 각각 좀 어떤 체계를 구축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양현수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건물 같은 시설, 어떤 의료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고 그걸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데 사실 앞서의 발제하신 나라주 교수님 얘기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저는 이 토론하면서 서귀포 의원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서귀포 의원은 똑같이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인건비도 지원되고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지원도 아마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저희는 공공의료를 하는 국립대 병원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교육부 산하 소속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 착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작년에 하신 것처럼 큰 적자 이후에 올해 전국이 공개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자생의 노력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의원처럼 뭔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과 함께 대상호순 결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여튼 이런 지역 의료의 완결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 제주 지역에서는 지주기관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고 지금 제주 지역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귀포 지역에서 서귀포 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계신데 이런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나름의 지금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환자의 어떤 이송이나 응급치료에 있어서의 좀 원활한 체계도 지금 구축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부 질환에서는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체계 안에서 단순히 하나의 기관적인 협조 체계 구축도 있지만 질환별의 특수성을 지역 내에서 결국에 삼북 산남의 차이를 넘어서서 육지와 제주를 놓고 볼 때는 제주 자체의 큰 의료 체계의 여러 분야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까 하는 큰 그림 아래 서귀포의 조금 의료원의 강화를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도정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부장 고맙습니다. 유독 박수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고 계시고 고민하신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좀 많은 희망과 좀 거대 담론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지역 원기는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강동원 실장님이 많은 현안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장 부원장님 때문에. 예, 제가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편수 원장님 사실 가장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많은 얘기가 필요한 토론자이신 것도 같고 해서 제가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토론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님 저거에 말씀하시는 거 호응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해서 저는 오늘 정책 토론회 대상이 되는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정책 토론을 열어주시게 된 관계자분들께 일단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대상 기관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제가 여기 지금 아까 입도하신 20년 되신 우리 김우정 부원장님, 저는 4년 됐습니다. 4년 사이에 의료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진행될 때와 지금은 또 의정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료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나 교수님을 비롯해서 앞에서 토론해 주신 분들 전부 다 저희 병원을 너무 걱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급성기 중증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토론하신 내용 중에서 맞는 내용도 있고 또 제가 당사자인 기관장으로서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잠깐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기관장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서귀포 의료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으로 해서 코로나19 사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제 전공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또 의료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와 급성기 중증 환자의 1차적 진료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한 급성기 중증 응급 치료를 사실은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이용한 진료로 쭉 해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주창해왔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하면은 의료의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과도한 지금 공공 의료 쪽은 과도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확립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사태가 오는 게 아니라 반대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로 인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제주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실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떤 질환에 대해서 왔을 때 제주시로 전원을 한다. 제주시 전원 가면 또 제주시 전원 받을 병원이 뭐 무슨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2개의 병원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가면은 현실적으로 비슷한 진료가 됩니다. 현재는 의료 전달체가 좀 많이 무너져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병원의 서귀포 의료원의 기관장을 맡고 있음으로써 생각하는 게 지금 쭉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완결형 치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우면 어떨까?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급성기 중증 치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제일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닿는 게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통계를 보면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전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응급실에 1년에 응급 환자를 보는 환자 수가 35,000명에서 36,000명을 보는데 전원율은 약 한 2% 됩니다. 그 중에서 뇌혈관 질환 보내는 환자 수가 1년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나 교수님이 통계하신 걸 보니까 10만 명당 20명 정도의 사망률을 보고 있다는데 제주도 내에서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보게 되면 좀 사망률이 뭐 한 30명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포지션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의학에 돌아가는 트렌드로 봤을 때는 뇌혈관 쪽에 중재수를 이용해서 하는
뇌 경색질이라든지 뭐 출혈이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즘 치료법의 트렌드인데 저희 병원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두술을 해서 직접 그 개두술이라는 게 이제 머리를 갖다가 직접 열어서 하는 수술인데 그런 수술에 의한 뇌출혈 치료는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건 좀 부족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 또 그동안 신뢰도도 좀 떨어져 있던 게 완전히 회복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건데 필수 의료 및 급성기 중증 환자 치료에 있어서 지역 완결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우수한 의료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귀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 정부나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지역 완결형 급성기 중증 치료를 갖다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현장의 기대 바른 지역 완결형 치료를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론이 조금 이렇게 내용도 좀 상충된 내용의 토론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반영한 토론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리 제가 시간에 쫓긴다 그러더라도 토론자께 질문을 하시는 토론자분들이 안 계신데 프로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원 우리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님께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부터 개설허가 취소까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 전이고요. 현재는 의료영리화 처지, 의료공동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서귀포 의료원이 좀 잘 나가기 위해서 제주 지역의 공공의료를 좀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에서 필수중증 응급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병원급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중증도를 해결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제주에 필요하죠.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만들고 필수중증 응급 의료체계의 총괄병원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서귀포에서 빠르게 환자들이 이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귀포의료원의 2차 의료기관이 비게 되는데요. 그 자리는 제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도심권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응급 환자들이 다 수요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서귀포의료원까지 지금 전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되게 서귀포의료원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의료원이 만약에 응급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응급 환자들이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시의 필수중증 응급의료 체계도 잘 세워야 서귀포 지역의 이 의료 체계도 저는 잘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도심 이전을 해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우리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 제주의료 원장 맡고 계시는 이상훈 원장님께서도 이번 1주년 취임 기념사를 통해서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가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산천단으로 병원 다니는 사람들 안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좀 이전 고민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병원을 저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 1호 광장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제주권역 재활병원을 제주시로 이전할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리에 저는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부지가 부족해서 요양병원을 못 짓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 한 100병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권역재활병원에 저는 요양병원을 서귀포 부속 서귀포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을 건립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활병원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 이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좀 기능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가별 형태로 지금 권역재활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00병상 이상 좀 요양병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권역재활병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원래는 재활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 70%가 지금 제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된다고 하면 저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맡든지 센터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시설들, 장애인 치과라든지 장애인 관련 지역 사업 센터 자체를 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기능을 통합하고 함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주권역 재활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되게 기능이 겹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첫 번째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 의료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이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되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나백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을 통제해버리면 사실 서귀포의료원이 커나가려고 하지만 항상 이제 벽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간호사들도 신규 채용을 해놓고 이게 입사까지 몇 달을 좀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사실 간호사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그 간호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이 인력 정원 때문에 기다린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이 지금 간호 등급이 1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A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간호 등급이 약간 체제가 바뀌어서 SA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한 10년 전에 4등급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적정성 평가에서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적정성 평가에서 3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필수중증 응급 의료 체계에서 중환자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 1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기능과 장비, 인력이 상당히 보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 우리 유성근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수익성 평가에서 공공성 평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 기준에 따라서 약 경영성 평가가 40%, 공공성 평가가 6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원들이 돈을 잘 벌었니?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환자들에게 비급여약을 잘 해가지고 돈 많이 환자들한테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장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귀포의료원이 그런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 평가 기준은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지방의료원법들을 좀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근 의원님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좀 해결 방안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서귀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종증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이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강동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대하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토론이 우리 발표자분께 드리는 질문보다 사실은 도에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하는 내용들이나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10분대로 요약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그래도 안정건 실장님인데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 자치도 안정건강실장 안정건입니다. 오늘 그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발표 내용에 답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임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인원 지원 해소라든가 전문 인력 유출을 막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다 전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제 돈으로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 하고 있지만 그런 인력에 대한 정비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협력병원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양영지 의원님이랑 우리 오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의료인력에 대한 정원을 좀 밀려줘가지고 여유있게 뽑아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서귀포 지역은 보시면은 이 중흥어문단이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 제주 지역 관광의 어떤 핵심적인 시설들이 있고 체류객도 많고 국제여행도 많이 가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수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서귀의료원이 상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 연간에 약 30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기준을 볼 때나 제주도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볼 때 이 상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2차 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시 지역에 의료 수요가 몰리고 공급비로가 몰려서 제주 지역 전체적인 의료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 지역의 의료실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20년 기준 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중증의료 지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중증 응급질환 비율이 서귀포시는 21.9%인데 제주시는 16.7%, 전국의 10.9%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전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귀포시가 전국 3.8%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8.4% 정도 전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응급의료기관도 서귀포 의료원이 유일한 거고 병상이라든가 인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서귀포시 지역에 대해서 의료체계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서귀포시 지역을 지역 관계형 병원으로 이렇게 육성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교통기본생활 중축을 해서
서귀포의료원에 오는 그런 정신병이고 정신병이 서귀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정신병실이 42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은 어느 정도 중증을 수용이 가능하고 호흡기 병정도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향상될 걸로 보고요. 건강검진센터 중앙재실도 확충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만이라든가 심내일과 이런 필수 분야에 대해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원래만 해도 약 3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의료원에. 그리고 원래 추경에 외과, 마취과의 일분들은 응급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3기업에서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의사 2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2명이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금적으로는 지원을 했지만 정작 의사분들이 제주에 와서 그것도 서귀포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정책적 과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남 지역에 이제 응급의료 이동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이제 필수 의료는 하지만은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제주시 지역으로나 아니면 도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귀포의료원 보면은 도내 응급 환자가 지금 현재 한 63%를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3개 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응급 환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좀 우정 갈등이니까 제주도 전체 응급 환자 27% 정도 날짜보다 다르게 합니다만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응급 환자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 특성상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이송 수단이 굉장히 부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한 건수가 약 772건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그러니까 빨리 이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헬리포트, 헬리가 병원 옥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근에 있는 그 헬기 임계점으로 가는데 응급 환자들은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 열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요양병원인데 서귀포시에서 요양병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부지 확보비로 예산을 9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좀 아쉬웠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이 한 2배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반박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반이 대도로를 접하는 그 부지라서 굉장히 활용도 높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98병상까지는 지금 올릴 겁니다. 근데 그걸 5층으로 올리게 되면 200병상까지는 가능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지만은 추후에 이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서귀포 지역에 대해서 지역 중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거하고 또 이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행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임력병원 의원이 저희가 대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제도 말로 밭디 갔다 와도 저녁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묵는 병원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주 지역 농촌 지역이 굉장히 건강검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율을 좀 해달라. 예전에 우리가 구상한 그런 안대로라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정가정이 생긴 겁니다. 의사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6차례 공고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 안 된다면 공공병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시범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보고 나서 또다시 민간으로 다시 할지에 대해서 또다시 검토해보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당장 이 방안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고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시오건 도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적게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원격협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격협진은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주도에 48개의 보건의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전부 이제 의료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에 있거든요. 그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시는 노인이라든가 고동불편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원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가서 화상으로 의사랑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그 평소 앓던 질환에 대해서 케어가 가능한 것이고, 예전에는 보건진료소에 가면은 그 간호사랑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건진료소에 실장님 조금 정리로 들어가시면 의사랑 상담을 듣다 이런 표현 드립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위치 제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 위치 제도라는 것은 의사들이 지금 모든 진료를 한다든가 무료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평소에 자기가 주치가 현장에 되면 주치가 자기 건강 문제를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중증 환자에 대한 지역 원결에 대한 치료 병원을 집중 일정을 하고 부족한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소화라든가 이제 분만, 중증 분만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그 분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진료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환 당직을 한다든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십니다. 토론장에 나오셔서